이 집이 1년만 살기에는 진짜 아까운 집이다. 10년을 진짜 살아야 본전을 뽑을 수 있을 정도. 네, 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과 이어서 이 공용부라 부르죠. 거실과 주방이 이전에는 어땠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맥락을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상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비포 영상을 보시면 주방 부분이 일단 가벽으로 막혀 있죠. 들어와서 동굴처럼 여기가 막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주방의 규모에 비해서 거실이 굉장히 크죠. 거실이 왜 클까요? 거실 공간이 광폭 발코니가 적용이 돼서 이걸 확장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주방과 거실 공간의 비례를 봤을 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방과 거실이 식벽이 완전 어긋나 있고, 특히 공용부 복도 부분에 이런 진입하는 복도라든지 앞방으로 하는 이런 라인들이 정리가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구획했는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겼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있는 가벽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가벽이에요. 석고보드 벽으로 만들어진 철거를 할 수 있는 벽이어서 과감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를 철거를 하다 보니까 거실과 이 주방이 이렇게 열리니까 훨씬 더 공간에 조금 개방감이 좋아졌죠. 그 두 번째는 여기 클라이언트 분들의 생활 니즈가 어떻게 담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애벌빨래도 좋아하시고 부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이미 확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다용도실을 다시 복원하기 원하셨거든요. 이 공간은 오히려 저희가 구획을 해서 다용도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딱 정리해서 터닝도어로 막아 놓으니까 주방이 훨씬 이렇게 닫혀서 수납이 많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개방감도 생겼고요. 또 하나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관 오른쪽 편으로 요 장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소가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지금 개수대가 여기에 있고 쿡탑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능이 담겨있는 주방을 배치하고 나니까 소가전장들은 특히 커피 머신 이런 것들 좀 올려놔야 쓰임새도 좋고 예쁜데, 이 반대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고 키 큰 장도 들어가야 이 큰 접시도 수납할 수 있고 볼도 수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방 공간을 약간 공간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봤죠. 이게 왜 가능하지 하면은 제가 이 광폭 발코니가 적용이 돼서 거실이 굉장히 넓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실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세로 공간으로 5m 50cm가 나오는 아주 긴 사이즈의 거실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기능들이 일부 거실이라든지 공용부 쪽으로 밀고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식탁이 어디로 왔느냐, 거실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다이닝 공간에 좀 넘어와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좌식 생활을 위한 공간이기를 원하셨고, 또 남편분께서는 좌식 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부딪히겠죠. 한 분은 좌식 생활을 하는데 한 분은 의자에 앉는 입식 생활을 좋아하신다. 이 평상 구조를 좀 이용해서 좌식 부분에서 생활하시더라도 남편분의 입식 생활이랑 서로 부딪힘이 없도록 공간을 디자인했었고요. 공간적으로는 보시면 앞에 있는 식탁으로 오기 위한 통로가 거실 전체를 봤을 때 절반 정도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여기는 또 재밌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평상이 되게 컸었으면 좀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이 평상의 사이즈는 이렇게 앞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 절반을 이렇게 남겨두고 절반 정도를 또 반으로 나눴죠. 이유가 아내분의 공간과 남편분의 업무 공간 플러스 릴렉스 할 수 있는 여기 체어 공간이 균등하게 나눠지기를 좀 원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절반 정도 나눴었고, 공간적으로 되게 정리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푼 방식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 주방이 지금 완전 거의 한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굴 같은 주방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고 있으면 닫혀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었고요. 가벽이 있고 여기에 냉장고 이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이즈가 작은 주방이 아닌데도 굉장히 작아 보였었죠. 이 집은 재밌는 점은 보통은 확장 안 되는 집을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데 이 집은 확장이 다 돼 있으니까 오히려 공간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공간을 좀 닫히게 정리를 하고 이 가벽을 철거해서 좀 개방감을 많이 가지게 됐죠. 비포에프터 보시면 완전 확연하게 다른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방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주방이 너무 협소하다.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가전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기에는 좀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이 확장되어 있었던 원래 발코니 공간 저 공간이 너무 쓰임새 없이 또 다 보이니까 지금 같은 거 쌓아놓으면 저희가 되게 기가 막히게 계획을 했는데 마치 확장한 거를 되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밖에다가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만들어내면서 특히 상부장을 저희가 없앴죠. 그렇다 보니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느낌. 금속으로 만든 이 상부장이 사실 엄청 공을 많이 들인 건데 저희만 알아요. 이렇게 공 들인 거는. 여기 아까 사람 올라가도 안 쳐질걸요. 여기는 후드 자리예요. 그래서 약간 볼륨이 이렇게 익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쿡탑이 없어요. 보통 메리평으로 쿡탑을 집어넣는데 쿡탑이 없죠.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취향이 있으시고 개성 있으신 분들인데 메리평 쿡탑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옮겨서 바로바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일구 자리가 또 하나 더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옮겨서 붙여놓고 좀 여러 가지 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저 키 큰 장이 있죠. 자, 보시면 키 큰 장의 상부 볼륨이 이렇게 복도까지 이루어져 있고 이 공간의 기준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예요. 큰 장으로 만들었으면 더 큰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데 현관이 훨씬 더 협소해졌겠죠. 여기 보조 주방이 쓸 수가 없으니까 복합된 여러 사이즈를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볼륨들이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도 재미있는 특이한 점 말씀드리면 김치 냉장고만 쓰세요.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김치 냉장고만 쓰셔서 여기에 주 냉장고가 있고 나머지 보관하시는 서브 냉장고가 우리 보조 주방 안에 또 있어요. 이게 키 큰 데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라인이 끝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 보조 주방 안에까지 들어가요. 비포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냥 동굴 같은 곳이었어요. 딱히 기능도 없고 저희가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이런 공사할 때 어려워하시는 게 급배수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세탁실 안에서 저희 급배수를 가지고 오는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꽤 많은 부분을 파서 방수하고 배관을 이렇게 안쪽으로 끌고 와서 타일 합으로 묻어서 배관 박스라 부르는 게 없죠. 원래 있었던 배관 박스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가 지금 우리 고객님이 골라 놓으신 조그만 소형 냉장고가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게 싱크대긴 한데 말 그대로 다용도실이니까 설거지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이렇게 막 빨래도 좀 줘줄 수 있는 이런 공간. 주영 씨가 들어오셔가지고 안에서 찍어도 되게 이런 재밌어요. 이런 볼륨들이. 공간이 좀 정리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네, 엄청 정리돼 보여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정렬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이 배관을 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묵은 콘크리트 미장층을 파내어 보니까 바닥에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았어요. 난방 배관도 지나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거실 바닥과 이 보조 주방은 레벨이 다릅니다. 얘가 한 2cm 정도 높아요. 그 배관을 묶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바닥을 좀 돋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표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급배수 박스가 안 생기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풀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여기에 가구를 짜가지고 가구 안으로 배관을 노출시켜서 이렇게 했을 텐데 가능하면 이 공간에 시원하게 비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었고 지용 씨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저랑 카메라 위치를 바꾸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턴을 하는 공간이 이 공간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집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실과 주방이 프로그램이 겹치면서 기능적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부문 끝으로 보이는 이 복도가 생김으로써 유효되어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뭐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디자인 회사들이 거실 주방을 굉장히 시원하게 만드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는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이 집에 적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그분들 집이잖아요. 그리고 맨날 집 팔 거 생각하고 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내는 동안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집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고려해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라 부르기도 하고 저희는 소가전장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가지고 계시는 소가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에 대한 또 나름의 취향이 있으셔서 예쁜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컨센트를 달린 슬라이드를 만들어 드렸었죠. 이런 프로그램이 거실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공간이 정리가 되니까 왜 이렇게 했냐, 주방에 비해서 거실이 너무 크니까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거죠.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지 좀 넓어 보일 텐데 너무 넓고 천장이 낮으니까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설문지를 드리는데 가족 구성원들한테 각자 봤거든요. 특히 이번 클라이언트 분들은 되게 재밌었던 게 두 분의 생활 방식이 굉장히 다르세요. 남편분은 이런 가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입식 생활을 주로 하시고 아내분은 완벽하게 좌식 생활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불 덮고 뜨끈뜨끈하게 이러고 굴러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실제로 예전에 사시던 집을 저희가 사진을 받았는데 안락의자에 이렇게 남편분 앉아 계시고 아내분은 바닥에서 이렇게 매트 깔아놓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시는 걸 보면서 서 있는 사람과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공간적 괴리감이 크거든요. 입식과 자식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단을 높여서 만드는 이런 평상 형태로 작업을 해드렸고 저희가 이 난방을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무주성이 있죠. 출근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 나를 빨아들여서 UF처럼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제작한 바리솔 등이고요. 사실 이 사이즈로 외부에서 제작해서 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무게도 엄청나고 재밌는 시도를 왜 생각했었냐면 천장에 이렇게 달려서 좀 좁다고 생각하시는데 좁아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비워놓으면 넓어 보인다, 뭘 채워놓으면 좁아 보인다가 아니고 그 컨셉에 맞는 적절한 비례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 조명 좌측이 비어져 있고 우측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탑에 볼륨이 있고 이런 비례를 잘 생각하면 좁아 보인다보다는 좀 더 재밌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테이블이 테두리 쪽에 다리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제안드렸던 거는 가운데에 다리가 있는 거였어요. 요 원목을 쓰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제작하셔서 존경하셨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내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밥 먹거나 남편분하고 얘기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입식으로 하고 친구들이 왔을 때도 여기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할 수 있겠죠. 차도 마실 수 있고 저희가 주방을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느낌과 거실과 이렇게 교집합처럼 오버랩되게 만들었었죠. 이번 저희 고객님들은 좀 독특한 시도를 하시길 원하셨어요. 사실 이런 디자인 너비들은 좀 주거에 쓰기에는 좀 강한 디자인 너비이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적용을 해봤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곡선너비를 가끔은 자주 쓰죠. 왜냐면 집의 평면이 되게 딱딱하니까 선형 디자인 너비가 들어가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기단 위에 등받이 이런 쿠션들을 설치를 해서 제작해서 붙인 거예요, 저희가. 이벽이 왜 있느냐, 이 중문 라인을 잡아야 돼서 중심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래 공간이 비니까 음악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플레이 기능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지용 씨가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또 되게 재밌는 풍경들이 연출됩니다. 주말에 TV 동물농장을 두 분이 같이 시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분은 굴러다니시다가 여기서 뜨끈뜨끈하게 누워서 보시고 남편분은 여기서 안락의자에 앉아서 TV 동물농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생활은 존중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또 한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했었고 끝이 아닙니다. 안방역이 발코니거든요.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에서도 여기를 진입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유효될 수 있도록 이번에 특히 이 발코니를 잘 활용한 게 되게 좋은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음악이 굉장히 조회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주하는 영상이나 오페라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DVD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사운드바도 가지고 계셔서 마치 이 공간이 이 섹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공 작업이 아니고 가구에서 만들어서 있었던 이렇게 튜브한 다음에 얘를 같은 이 도장으로 마감한 거거든요. 하나로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 라인, 나만한 이 라인, 사운드바 두께, 매립되는 TV 사이즈, 그리고 요 폭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런 거 우리만 아무도 몰라.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프로젝트는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니즈에 맞는 게 구현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은 그냥 입식 생활 하는 거고 나는 좀 저렇게 좌식이나 이런 생활이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 구조에서 그냥 일반적 입식 생활일 때 어떤 레이아웃이 과연 좋았을까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대면형 주방 요즘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가 대면형 주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꼭 마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방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바깥에 다이닝이나 거실에 있는 분들과 소외되지 않는 그 개념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게 대면형 주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벽을 없애고 앞에 넓어 보이는 이 공간을 아일랜드처럼 디귿자로 이렇게 덮어서 만드는 거죠. 요리를 하시거나 할 때 앞쪽에는 거실이나 다이닝 공간과 연결이 되겠죠. 혹시 여기 보조 주방들이 확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어정쩡하게 보조 주방으로 나눠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누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보조 주방으로 가는 요 라인과 보조 주방을 가기 위해 설치한 요 터닝도어와 라인이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공간이 간결하게 딱 정리가 되죠. 주방이 딱 닫혀있게 되니까 미음자 형태로 주방들이 상하부장을 따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주방은 확보가 됐어요. 굉장히 넓고 시원한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그러면 식탁이 어디로 갈까요? 주방의 크기와 거실의 크기를 비례했을 때 이게 거실이 너무 크니까 식탁이 거실로 들어와도 되게 좋겠죠. 거실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공간 정도를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쓰면 이 식탁 공간은 필요할 때는 주방 공간에 속하기도 하고 거실 공간에서 이런 식탁 공간을 같이 점유할 수 있으니까 마치 교집합처럼 한 가지 공간을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이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붙박이 의자로 디자인을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식탁이랑 이 거실 공간이 앉는 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입식 구조로서 의자의 높이니까 43cm 정도 되는데 소파는 보통 얼마냐면은 32cm에서 36cm 정도 되는 높이에요. 내가 앉는 의자보다 더 이렇게 푹 꺼진다는 의미겠죠. 이것도 사실은 거의 입식이라서 별 불편하진 않지만 말 그대로 식사하는 공간이니까 소파에 릴렉스하는 공간이랑 조금 공간적으로 구분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등받이의 공간이 약간의 파티션을 만들어내면서 소파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재밌는 게 요즘 새로 나온 소파들이 또 디자인은 다르긴 하지만 등받이까지 하면 보통 75cm에서 90cm 정도까지 돼요. 일어섰을 때 내 배꼽 위로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방감도 가지면서 공간을 적절하게 분리할 수 있는 파티션이 되는 거죠. 공간을 나눈다는 의미가 천장까지 막는다고 해서 꼭 공간을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유리라든지 좀 낮은 파티션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또 개방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6인용 식탁이 이렇게 시원하게 딱 들어가고 나서도 지금 소파 공간이 이렇게 큰 게 나오죠. 이 거실 공간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기 1인 체어가 들어가고 4인 소파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만큼 큰 용적이 나와요. 그리고 TV는 어디다 매립한다? 이 벽에다가 설치하셔도 되고 매립하셔도 되겠죠. 그거 싫으시면 여기다가 TV장을 놓으셔도 되겠죠. 저희는 TV를 매립하는 옵션을 썼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벽걸이나 세워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재밌는 게 안방에 발코니가 연결된 이런 집들은 발코니 터닝도어가 있죠. 터닝도어 요즘 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깔끔하게 저희 하신 것처럼 설치하시고 이런 비슷한 평면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는 주방을 되게 넓게 쓰시고 대면형 구조를 하실 수 있으면서 6인용 식탁도 가질 수 있고 공간적으로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쓰이면서 공간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꽤 괜찮은 레이아웃이지 않나. 제가 3가지 키포인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넓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공간을 좀 닫음으로써 공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조주방 말씀드렸죠. 확장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공간이 분리가 되니까 애벌 빨래 할 수 있고 팬트리도 할 수 있는 보조주방이 생겼죠. 공간을 새로 이렇게 분할해서도 굉장히 공간이 정리될 수 있다는 거, 확장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다이닝룸의 위치는 꼭 주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방이 협소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이닝 공간을 공용부나 거실로 뽑아내고 주방을 좀 더 시원하게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수평적으로 라인을 정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케이크처럼 탁 잘라서 단면으로 쳐다봤을 때 이런 가구들의 높이들이 어떻게 보일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 3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전 국민이 디자이너가 되는 그날까지 이 컨텐츠를 쭉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도움되시는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